네, 북한 관련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남북미 공동회동 이후 현재 상황부터 좀 진단을 해보도록 하죠. 일단 네. 좀 각국의 움직임들이 좀 보이는 것 같긴 한데요. 네, 일단 흥분이 아직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판문점에서 깜짝 전격 회동으로 인해서 그동안 하노이 회담이 동력을 상실했던 비핵화 회담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트럼프 대통령은 일주일이 지나도 하여튼 북한 얘기를 계속 트위터에 올릴 그러게요. 정도로 아마 본인 인생에서 가장 흥분된 순간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이제 실무회담을 2, 3주 안에 재개하기로 양 정상이 합의를 했고요. 그 실무 합의를 위해서 이제 스티브 비건이 유럽을 방문해서 결국은 협상 장소를 물색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현재 좀 특이한 사항은 그동안은 이제 비핵화의 빅딜, 한꺼번에 완전하게 문제를 타결하는 방식에서 핵 동결, 즉 빅딜보다는 부분적인 타결 쪽으로 조금 방향이 틀어지는 것이냐. 그래서 이제 핵 동결이 과연 협상의 주제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금 관심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뉴욕 타임즈가 세부적인 내용을 보도하고 있고요. 스티브 예. 비건도 악시오스라는 인터넷 매체하고 워싱턴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비보도로 이제 어떤 인터뷰를 했습니다. 일단 북한이 WMD 대량 살상 무기를 포함한 일체 핵시설들을 동결하면 그거에 따라서 비핵화 회담을 본격적으로 할 수 있고 이에 따라서 상응하는 인도적 지원과 워싱턴과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일단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재선 11월까지 이 레이스를 앞두고 여러 가지 이제 검토를 하고 있는데 네. 아무래도 한 번에 북한의 비핵화가 이루어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부분적인 합의를 하고 이것을 확대하면서 결국 비핵화로 나가는 뭐 그랜드 바겐에서 한번 후퇴해서 스몰 딜 아니면 뭐 미들 딜로 해서 네. 조금 과거의 회담 양상과 조금 달라지는 것이 아니냐 우리는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좀 북미 간의 대화가 진전될 수 있다. 좀 긍정적인 전망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일단 다음 주가 아마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스티브 비건 북미 협상 대표가 이제 유럽을 방문해서 지난 1월에 하노이 회담 직전에 실무 협상을 했던 스웨덴의 스톡홀름 외곽에 그 별장이 있습니다. 아주 네. 시원하죠. 이 7월에 네. 거기를 지금 이제 실무 협상 장소로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도훈 한국의 협상 대표도 이제 독일을 방문해서 스티브 비건과 협의를 하고 네. 또 북한 측에서 실무 협상자가 이제 구체화되면 예, 예. 아무래도 유럽에서 이 뜨거운 여름에 협상을 전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비건 대표랑 이도훈 본부장이 만난다는 게 이게 이제 북미 실무 협상을 좀 앞두고 마지막 좀 점검을 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될까요? 네, 일단은 판문점 회동이 워낙 극적이었기 때문에 그 예. 이후에 실무 협상이 매우 중요합니다. 네. 사실 뭐 정상은 만나서 좀 세레모니를 하는 거고 구체적인 합의안은 실무 협상에서 만들어내고 또 이를 통해서 네. 마지막 그 정상회담에서 비준하는 정도 수준을 돼야 됩니다. 그래서 예. 실무 협상에서 최소 90% 이상은 안이 확정돼야지 1차 싱가포르나 2차 하노이 회담 같은 노딜이 다시 재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무회담에서 정말 90% 이상을 만들어내고 다음에 미국과 북한 정상이 만날 때는 그야말로 그것을 비준하는 하나의 뭐 외교 퍼포먼스로 이 회담이 정리돼야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네.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무 협상이 상당히 중요할 텐데 그렇죠. 지금 미국의 새로운 카운터 파트너로 김명길이라는 인물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어떤 인물인지 좀 소개를 네, 해 일단 영어를 굉장히 잘합니다. 네. 김일성 종합대학 영어과를 나왔고요. 예, 네. 이제 중미에 있는 가이아나 영어 사용 국가에서 영어를 많이 배웠습니다. 2007년에는 크리스토퍼 힐 미국 육자회담 대표하고 이제 협상을 할 정도고요. 가장 최근에는 지난 2월에 하노이 회담 때 그 화면을 유심히 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 뒷줄에서 가끔 화면에 잡혔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베트남 주재 북한 대사였습니다. 뭐 베트남은 북한에게 좀 특별한 국가이기 때문에 전 세계 60개의
북한 외교 대사 중에서 서열이 낮지 않습니다. 네. 만만치 않은 정도 수준이죠. 일단 김혁철 전 스웨덴 대사가 하노이 노딜 이후에 여러 가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이제는 김혁철 라인에서 최선희 이 김명길 라인으로 미국 협상 대표와의 만남을 갖는 북한 측 인물이 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더불어민주당 서른 최고위원은 남북 국회회담을 제안했다 이렇게 또 발표를 했어요. 네, 국회의원분들은 하여튼 북한 사람만 만나면 국회회담 하자고 옛날에 이 예전부터 계속 얘기가 네, 나왔었는데. 뭐 90년대 초부터 하여튼 특히 러시아에서 많이 만나가지고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서른 최고위원도 지난주에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뭐 국제회의에서 북한 측 대표단을 만나서 네. 남북 국회회담을 제안을 했죠. 뭐 남북 관계가 나쁘지 않으니까 북측도 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서른 의원이 전하고 있습니다. 네. 뭐 언젠가는 국회회담이 열려야 되겠죠. 그러나 최근 상황으로 볼 때 당장 국회회담이 개최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저희가 이렇게 다양한 좀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네. 최인국 씨의 월북 소식도 좀 전해졌습니다. 이건 어떤 인물인지를 좀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최덕신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에 일종의 뭐 군인 출신입니다. 그래서 혁명을 같이 했고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혁명 이후에 이제 독일 대사 외교부 장관을 시켰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천도교 책임자를 맡으면서 종교에 대한 지원을 둘러싸고 박정희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고요. 지난 76년에 이제 자식들 2남 3녀는 서울에 두고 부인 유미영 씨하고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예, 예. 그리고 그 이후에 평양으로 들어갑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그 유미영 그 부인이 이제 북한의 종교계 대표, 즉 천도교 중앙위원회 대표가 됨으로써 일단 월북을 해서 남한을 비판하는 가장 고위급 인물이 됐고요. 이번에 최인국 씨는 그분의 이제 차남입니다. 둘째가 이제 두 번 평양을 통일부의 승인을 받고 들어갔는데 이번에 네. 갑자기 주말에 통일부의 승인을 받지 않고 고려항공편으로 평양 순환공항에 도착해서 평양에 영구 거주하기 위해서 귀국했다라는 1분 30초짜리 동영상을 띄우고 이제 사건이 이것이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또 그런가 하면은 이 한일 관계를 또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결국 배상 문제가 발단이 돼서 계속해서 관계가 악화되기 시작했지만 최근에는 대북 제재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좀 해법이 있을까요? 해법은 뭐 정상간이 만나야 됩니다.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만나야 될 찬스가 많이 있었는데 놓쳤죠. 일단 미국 입장에서 중재를 해야겠지만 한일 간의 정상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일단 뭐 국내 정치적인 요건들이 있죠. 아베 총리는 뭐 참여연 선거가 있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일본에 대한 강경 자세가 있죠. 이런 두 가지 국내 정책 입장이 이제 충돌하면 피해는 결국은 양측 국민들이 나오죠. 우리로서는 이제 반도체라든가 또 휴대폰 생산에 필요한 3대 물질을 일본 수출의 99.9%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고 아마 2차, 3차가 준비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문제와 당장은 감정이 격해 있기 때문에 풀기는 어렵지만 한국과 일본은 문제를 풀지 않으면 제3국인 중국이 경제적인 혜택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한 3개월 정도의 양측의 물밑 소통을 통해서 올 가을에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한 한일 정상 간의 만남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부분도 좀 저희가 좀 지혜롭게 좀 해결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뭐 그야말로 남북 회동 이후 좀 냉랭했던 분위기가 조금씩은 좀 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후에 좀 남북 또 북미 회담 가능성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 정상 간 회담은 조금 뒤로 미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실무가 스웨덴, 중요하다. 스톡홀름의 그 아름다운 별장에서 양측 실무대표가 만나서 정말 아름다운 성과를 거두면 뭐 빠르면 가을쯤 또 늦으면 겨울쯤에서 3차가 아니고 이제 4차가 되겠죠. 4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겠고요. 그 과정에서 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릴 수도 있겠죠. 하여튼 실무 협상이
좀 더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합니다. 네, 좋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싸 움직임이 숨가쁘게 또 돌아가고 있는데요. 좀 분명한 목표를 갖고 여러 갈등 상황을 잘 풀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고려대학교 남성욱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